안녕하세요. 조태자TV입니다. 오늘 2021년에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내년에도 원하시는 거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9개월이 이제 넘었는데 구독자 8,5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셨고 지금도 많이 이제 구독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는 이제 영상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부산 경남 부동산 이 조건이 되면 하락한다입니다. 요즘에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하락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불인이 분들은 투자를 하고 조금 걱정스러운 분들도 많으신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태자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로 진행이 되고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불인이 기초 강의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이제 영상은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사견일 뿐이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자금과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1년에 이제 12월 말 12월 30일이 이제 부동산 풍경을 이제 기사로 조금 보면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 지금 서울에도 강북 쪽은 이제 하락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종과 이제 대구는 본격적인 이제 하락이 진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점이 돼서 이제는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이제 하락하려면 좀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조금 더 보합세로 가면서 이제 약보합으로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도 저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공급 같거든요. 공급.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나 아니면 분양 물량이 동시에 좀 많아져야 조금 하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돼야 전세가가 하락이 시작되고 전세가가 하락이 시작되면 매수 심리가 죽고 또 투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고요. 그 조건이 돼야 이제 저는 이제 하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장이 꽤나 오래 갔죠. 근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2, 3년 동안은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분양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부터 시작해서 분양 물량이 조금 많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상승의 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기사에 이제 좀 하락론자의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 많아지는 추세고 지금 이제 집값 변곡점의 꼭대기에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상이고 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르긴 올랐죠.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외곽과 구축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트렌드를 보면 예전에 한때 그 욜로족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가 본 것을 현재를 중요시 여기서 조금 욜로하면서 살겠다. 지금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게 좀 트렌드가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20, 30대 MZ 세대들이 전부 다 이제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주식 같은 이제 재테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40대지만 40, 50대보다 더 많은 공부로 그리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더 투자에 열심히 하는 성향이 요즘에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의 투자 수요가 함께 불면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 이제 자산 가치의 상승 이런 게 많았던 해였습니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핫했고 뭐 부동산 시장도 엄청 많이 올랐죠. 특히 보시면 이제 전국적으로 30%
이상 오른 데가 엄청 많았습니다. 한 해 30% 이상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을 보면 뭐 의왕, 시흥, 안양, 뭐 안산, 인천, 특히 올해 인천 많이 올랐죠. 그리고 경기도 군포, 오산, 평택. 그러니까 그동안 좀 덜 올랐던 경기도 지역의 외곽 지역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올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전국적으로 평균 올해 16% 정도가 올랐습니다. 평균으로 16%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1년 사이에. 집값은 워낙 매매가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16%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황을 봤을 때 집값은 꾸준히 어느 지역이 상승장에 접어들면 꾸준히 오르지만 그동안 덜 올랐던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 꾸준하게 오른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한국 부동산은 이제 매매 주간 동향이거든요. 그리고 왼쪽 것은 11월 18일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이제 지표하고 제가 잠깐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때도 약간 좀 추세적으로는 상승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10월 달까지만 해도 전국이 지도가 빨갰습니다. 전부 다 평균 0.25가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가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너무 전국적으로 오르면 진짜 어떻게 할까? 약간 불안감까지 이제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그 규제가 발표되고 대출 규제를 좀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발표된 이제 규제책으로 전세 대출을 줄이고 이제 매매 대출을 강제적으로 줄이고 은행권들의 이제 대출을 압박하다 보니까 은행권들이 다 대출을 다 줄이기 시작했고 금리도 올리기 시작하고 하니까 매수 심리가 10월 중순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률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보합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은 대구하고 세종이 계속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일주간 이제 0.63 꽤나 많은 하락이 된 거죠. 세종은 11월 달에도 하락했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 인근 지역인 이제 대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도 지금 이제 상승률이 0%로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가를 보면 또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대전은.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의 거의 상승하는 해였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조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 많이 오른데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오를 것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국적인 이제 매매가 전세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갭을 메우면서 오를 수 있는 지역, 아직도 상승률에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 있는 지역, 이런 것에 미리 가서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의 전세 주간 동향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전세가는 이제 그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공급이 좀 많이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게 전세가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만 하더라도 동네 내미안 입주가 4,000세대 가까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매매가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 전세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동네 내미안의 전세가가 급매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동래구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래구 옆에 인접하고 있는 뭐 금정구라든지 연제구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제 전세가는 매매가보다는 바로 공급은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고 전세가의 하락이 오래되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지역을 또 보시면 앞으로 매매가도 좀 조심해야 되는 지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떨어지는 지역이 세종하고 대구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대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통
그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가 경기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산의 매매 전세의 영향이 경남에 미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종하고 대전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이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도 대전에 영향을 미치고 전세가가 세종이 떨어지면 또 대전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근 지역이고 또 수요가 서로 공유를 하는 곳이거든요. 생활권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꽤나 많이 됐고 매각까지 상승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을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뭔가 전국적으로 투자 분석을 하실 때 전세와 매매와 인근 지역의 이제 전세 매매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하고 세종하고 대구는 이제 상황이 좋지 않고 앞으로 조정이 얼마나 될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과 앞으로 얼마나 조정됐다가 다시 상승할지 꾸준히 봐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이제 KB 이제 주간 동향인데요. KB 주간 동향으로 오늘 이제 업로드된 내용으로 보면 주간으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광주 남구고 마산이고 마산 하포구입니다. 그리고 광주 서구가 또 올라와 있고 전주가 또 좋고 강릉, 창원 의창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같은 경우는 광명이 좀 들어가고 있고 대구 들어가고 안양 좀 들어가고 있고요. 동두천도 엄청 많이 올랐다가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주, 이천, 계룡, 뭐 양산 뭐 이런 쪽이 좀 좋은 상황이고, 뭐 진주도 뭐 좋은 광주 남구, 포항 북구 이런 것들이 좋고, 또 하락률로 보면 뭐 세종이나 대구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주 만약에 뭐 주간 동향을 좀 살피시려거든 매매가라 전세가 그리고 한국부동산원과 KB 주간 동향을 매주 살펴보시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는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주 이제 한국부동산원과 KB 주간 동향을 보면서 계속 앞으로의 어느 지역이 조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KB 주간 동향의 시계열표인데요. 이 시계열표를 계속 보다 보면 상승할 때는 어느 지역에 이제 꾸준히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때는 어느 지역이 또 꾸준히 하락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것을 좀 보기 쉽습니다. 전국을 보더라도 지금 가을장까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오르는 상승하는 이제 그런 추세였고, 그 규제 이후로 조금씩 전부 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상승률을 줄이고 있는 트렌드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숫자로 봐도 이렇게 꾸준히 이제 내리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방향성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9월 달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규제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똑같거든요. 이것은 이제 시계열표 이제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건데요. KB 리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주간 동향으로 이제 가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그림으로 계속 보면 뭔가 전국이나 아니면 어떤 뭐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 대도시를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항상 상승할 때는 상승의 트렌드로 올라가다가 하락할 때는 하락의 트렌드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이 많이 오르면 또 추가 대체지로 좀 덜 오른 지역에 또 핫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수도권은 인천이 엄청 핫했던 시장이죠. 이 빨간 거 보시면 알 겁니다. 올해 인천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오르고 지금 이제 좀 잠잠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광주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고, 대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상승의 이제 끝 정도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핫했고 경기도도 좀 덜 오른 지역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오를 것을 조금 이제 트렌드상을 보면 강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고 최근에 조금 이렇게 핫한 시장이 좀 되고 있잖아요. 강원, 춘천, 강릉, 원주 뭐 이쪽으로 보시면 강원도 아직도 좀 오를 여지가 있고 충북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추천하는 곳은 경남이고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좀 고르게 오르지는 못했고 좀 덜 오른 지역이 많아요. 물론 오를 때 엄청나게 많이 오른 이제 해운대구나 뭐 해수동을 바탕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서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올랐고 그리고 준신축이나 구축을 기준으로 좀 덜 오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를 전체적으로 다 걸어버리니까 상승이 투자 수요가 좀 줄어들고 상승률이 좋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많이 좀 오를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나중에 후속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 상승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는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데가 아시다시피 저는 용인수지거든요. 용인수지에 여러 차례 갭 투자를 들어가면서 그곳에 대장 단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파트가 갭을 메우면서 오르고 어느 단지가 먼저 오르고 어느 단지가 나중에 오르고 오를 때는 얼마나 오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얼마 많이 거래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지역을 엄청나게 많이 관찰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내가 잘 아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모든 단지에 대한 관찰, 시세의 흐름, 거래량의 변화, 전세율의 변화, 매매가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트래킹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동래구 사직동에 산다. 그러면 사직동의 아파트에 대한 이제 매매가, 전세가의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 그 동네의 대장 단지는 알고 있잖아요. 동래구 아니 사직동의 대장 단지가 지금 사직 뭐 롯데캐슬이며 사직 롯데캐슬의 그 매매가의 흐름 그리고 전세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 다음 단지 2등 단지의 흐름을 또 아시아나라든지 아니면 뭐 코오롱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것도 또 계속 보고 그 다음에 구축 중에서는 또 사직 쌍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직동이면 사직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패턴을 나만의 패턴을 조금 이제 흐름이나 패턴 같은 거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용인수지의 어떤 한 단지가 대장 단지가 움직이고 2등 단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다 보니까 최근에 3년에 이제 그 호갱노노의 이런 이제 거래의 변화량만 봐도 지금 시세는 우상향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계속 급등하면서 오르지는 않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3년간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어떤 일정 시기에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만 꾸준히 있을 뿐 상승하지는 않는데 19년 가을부터 다시 가을장을 맞아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한 단계 상승을 하죠. 한 단계 상승한 다음에 상승한 이후에는 매수 심리가 다시 죽고 규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또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없으면서 1년 동안 또 계속 꾸준히 안 오르죠. 이때 하락론자들은 이제 끝났다. 부동산 끝났다. 이 동네는 이제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2020년에 가을장을 맞이합니다. 가을장 되면 다시 계절적에 또 성수기에 접어들죠. 거래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규제 약발이 적어지기 시작하죠. 다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다시 한 단계 또 다시 거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짧게 상승할 때는 짧은 시간에 확 오르고 다시 조정기 때는 가만히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계단식으로 다지고 있다가 다시 에너지가 축적돼서 다시 급등합니다. 급등한 다음에 다시 조정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시세는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 경남장도 조정장의 계절적 비수기와 그리고 규제를 막고 앞 단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시 축적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봄에 오를지 가을에 오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에너지를 축적하고 군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상승할 때까지는
시장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남에를 보시더라도 이제 상승 이후에 매수 심리가 떨어지고 규제로 거래량이 하락되고, 근데 다시 만약에 상승장이 접어든다. 그러면 규제에 대한 약발이 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다시 늘고 계절적 다시 상승 시기가 되면 매물이 이제 조금 소진되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되고, 이제 다음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온천 4구역 분양이 있고 동네 레미안 입주가 내년 3월이면 마감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세도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매수를 이제 연기했던 것도 이제 확정 지으면서 다시 거래가 될 거거든요. 그게 봄장 4월 5일이 될지 가을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때 상황에 다시 거래량이 많아지는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지 그때 상황을 다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내년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 그때 가서 시장의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시장에서 부동산 하락의 조건은 어떠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네 가지 조건이 다 됐을 때 그때부터는 어느 시장이 하락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상승의 기간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2013년부터 상승이 시작돼서 지금 9년차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100주 넘는 하락을 거쳤고, 그리고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3년차로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시장이 전체적인 갭매우기가 다 되려면 최소한 상승장에서 5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도권은 좀 상승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미 기간 측면에서는 많이 지났고, 부산은 아직도 멀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의 주요 고객층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떤 시장이 상승장이 접어들면 가장 먼저 진입을 하는 사람이 전국구 투자자입니다. 저 역시도 전국구 투자자를 할 수 있거든요. 전국구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선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선진입을 해서 먼저 오를 지역을 먼저 그 지역의 대장 지역 먼저 아파트나 대장 지역부터 투자를 하죠. 그러면 대장이나 아니면 대장 아파트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투자자들이 그 다음 그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상승이 시작되면 세 번째로 투자에 관심이 많은 실거주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실거주자들이 움직일 때 그 지역의 대세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부산에 대세 상승이 일어날 때, 작년 가을에 부산에 대세 상승이 일어날 때 이때 투자에 관심이 많은 실거주가 움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수도권의 풍경처럼 외곽과 구축까지 다 오를 이제 끝물이 되려고 하면 투자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실거주자들이 움직일 때입니다. 투자가 관심이 많은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면 외곽과 구축 아파트까지 다 오르게 되거든요. 이제 그 투자와 이제 매수 지역의 사이클,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도 한 편이 다 넘을 정도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이건 다음에 또 영상을 따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나중에 제가 유료 강의는 1월 달에 하는데 그때도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이 구축과 외곽까지 구석구석부터 올라서 투자자가 투자할 곳이 안 보일 때, 그때는 이제 끝물이거든요. 지금 수도권 풍경이 지금 그렇고 부산과 경남은 아직까지 좀 외곽과 구축까지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투자할 곳이 아직 이건 많습니다. 전세율과 그 전세가 매매가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부산과 경남은 투자할 곳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이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분양 물량도 많아야 되고 입주 물량도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지금 상승 기간과 매수 주요 고객층, 가격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하락 조건이 거의 다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공급이거든요. 수도권은 지금 뭐 2,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대신에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은 저도 투자 물건이 뭐 두세 개나 있지만 뭐 지금 투자로 접근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실거주로는 아직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공급이 좀 적어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분양이 이제 시작되고, 근데 수도권은 한 3년 정도 만약에 지나면 분양과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수도권이 이제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부산과 경남,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이 입주 물량은 많지만 분양 물량은 적어요. 입주 물량은 많지만 분양 물량은 적지만 2년 뒤로는 분양과 입주가 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이 주춤하면서 만약에 하락으로 반전된다면 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부산과 경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도 부산 경남이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주자처가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주춤할 때 매수를 해야지, 그때 또 많이 오를 때 들어가면 투자의 그렇게 조건에서는 그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매수 심리가 좋을 때 저평가된 비조정 지역의 경남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부산의 저평가 지역으로 투자나 실거주를 이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을 때 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경남 부동산은 상승장 안에서 눌림목 구간, 앞서서 그런 얘기했듯이 상승하고 조정될 때는 계단식으로 좀 매매 가격이 거래량은 적으면서 쭉 조용한 상황, 이 이제 계단식의 상승 안에 그 안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갭매우기와 순환 매장이 다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각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평가 지역으로 봤을 때 부산 경남은 아직도 투자의 포인트가 많은 거고, 부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온천 4구역에 이제 분양을 1월 달에 앞두고 있고, 동래 레미안 입주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동래 레미안이 입주되고 대선이 끝나야 봄 시장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앞서 얘기했듯이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대신 그 상황의 그 지표의 지수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이제 유튜브 통해서 꾸준히 그런 지표를 계속 봐드릴 것이고, 그 상황이 되면 또 다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는 이제 2022년에 부산 경남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하는 이제 영상을 찍을 것이고, 또 투자금 5천, 그러니까 투자금이 좀 적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저평가 단지에 투자를 하고 비조정 지역에 투자를 할지, 특히 저는 이제 부산 경남을 이제 비조정 지역 중에서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이제 영상을 담을 영상도 만들 것이고, 대선 결과가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장기 투자 가능한 재개발 구역, 온천 4구역 및 에코델타 청약 정보, 이런 것들을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